안녕하세요. 온찬일기의 사자엄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다산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에필로그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년 전의 인물인 다산 정약용. 다산 이전에 다산만한 사상가가 없었고 다산 이후에도 다산만한 학자가 쉽사리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책은 쉽게 증발할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독자들에게 편지 형식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는 자식이 살아가며 평생 간직하고 계속해서 읽어내며 삶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산의 마지막 편지도 독자 여러분이 살아가며 가까이 두고 꾸준히 읽으며 인생의 좋은 벗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도리와 덕목을 편지 형식으로 써내려가 지혜를 나누는 다산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자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공부에 대하여, 두 번째 사람에 대하여, 세 번째 습관에 대하여, 마지막 태도에 대하여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공부에 대하여 1.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야 한다. 배움에 뜻을 두지 않았다면 진정한 독서를 할 수가 없다. 배움에 뜻을 두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야 한다. 학문에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다산의 편지 중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이런 멋진 글귀가 쓰여 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지금은 익히 알려진 글이지만 나는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멋진 문장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무척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로 교보생명과 교보문고를 만든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책을 대해야 하는 자세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책을 읽을 때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서삼독이라는 한마디는 꼭 가슴에 새기는 것이 좋다. 서삼독이란 텍스트를 읽고 필자를 읽고 최종적으로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책을 문장으로 읽으면 책을 만나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책을 쓴 저자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나 자신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니 늘 기억하며 책을 읽을 때 지침으로 삼는 것이 좋다.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은 늘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 위대한 사업가들도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독서라는 말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만큼 독서란 중요한 것이고 결코 내 삶과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절대 책을 손에서 놓지 말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결코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2. 매일 글을 쓰는 습관. 군자가 책을 지어 세상에 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진가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다산의 편지 중 백문 불여일견이고 백견 불여일행이라 하였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고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한 법이라는
성현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쓰는 것이 낫다. 물론 한 번 쓰기 위해 100번 읽는 노력이 선행되면 더없이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이든 오랜만에 하면 어색하다. 그러니 한 줄이라도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다. 책 읽는 사람이 따로 없듯 글 쓰는 사람도 따로 없다. 어린 시절 일기 써본 경험을 되살려 나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한 페이지의 글이라도 좋고 그것이 힘들면 한 줄의 글이라도 좋다. 내 글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다면 일기라도 쓰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진중에서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국보로 지정된 지금의 난중일기는 없었을 것이다. 일기가 힘들면 주기를, 주기가 힘들면 월기라도 쓰도록 습관을 만들자. 글을 쓰기 위해 열심히 글감을 찾아 하염없이 쓸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내 생애 기록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보자. 책을 읽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글을 쓰는 것만큼 좋은 습관도 없다. 예부터 쓰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글을 알 수 있고 역사를 알 수 있겠으며 위대한 선조의 글을 읽을 수 있겠는가.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나에게도 역사가 될 것이지만 장차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크나큰 삶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쓰는 습관을 몸에 익혀 매일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3. 늘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배움이 없는 이는 금수와 같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서 수없이 글과 편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경전이나 도덕 혹은 예술에 관해 질문조차 하지 않고 역사책에 관한 논의도 하느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마음속에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집에 책이 없느냐, 재주가 없느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다산의 편지 중. 사람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고 머릿속에 든 게 없을수록 아는 체를 하는 법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얕은 정보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진정한 알민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늘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니 말이다. 4.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이다. 정의 뜻은 바로잡는다는 말이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멍청하면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악을 퍼뜨린다. 반면 누구는 어질면서도 아랫자리에 눌려 있어 그 덕이 빛을 못 본다. 그래서 붕당을 없애고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넓히며 어진이를 등용하고 못난 자를 몰아내어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바로 정이다. 다산의 편지 중. 예전에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고지곳대로 믿었지만 이제는 개인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고자 하면 무엇이 진실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정치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사용된다. 이 또한 진흙탕 싸움 프레임의 하나로서
정치를 악의 구도로 만들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 두 눈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정치를 공부하며 세상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찾아보기 귀찮다고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를 결국 누군가는 감내해야 한다.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해보고 싫더라도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 한다. 매트릭스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선택이다. 평생 매트리스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빨간 약을 먹고 현실 세계로 나올지는 본인의 몫이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내 바꿔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너무 많이 정당화시키며 주위에 전파한 후다. 부끄럽기도 하고 오기도 생겨 죽을 때까지 종교처럼 믿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 너무 아깝다. 5.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분발하여 공부하여라. 내가 이어온 신락 같은 우리 집안의 공부하는 전통을 너희들이 더욱 키우고 번성시켜 보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다시 빛보게 될 것은 물론이고 아무리 대대로 벼슬 높은 집안이라도 우리 집안의 자존심과는 감히 견줄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 괴롭다고 이런 일을 벌인 채 노력하지 않는 것이냐? 다산의 편지 중.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다. 내 주위만 보더라도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영어와 한국사를 공부하고 드럼과 기타 그리고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학창 시절에는 그것을 무료로 알려주고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배우는데 게을리한다. 그때 그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시행착오다. 우리가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세상 누가 뒤늦은 후회를 할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치 인생이 무한한 것처럼 지금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학창 시절의 성적에 따라 행복의 순위가 나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에 100% 동감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한다.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불편하지 돈이 많아서 불편한 점은 별로 없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 학교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니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며 공부하는 자세를 만들고 이 세상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며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단 공부보다 인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7. 책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내가 몇 해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무척이나 많다.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하는 것은 하루에 1100번을 읽어도 오히려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 도중 의미 모르는 글자를 만날 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책의 뜻과 이치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다산의 편지 중.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답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이란 그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란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상황과 시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말이다. 다른 이에게 정답인 것이 나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내 생각에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책을 통해서 정답이나 정답에 가까운 답은 얻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자. 힌트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책에서 얻은 힌트를 통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을 스스로 도출해내도록 하자. 나만의 정답 또는 정답에 가까운 것을 말이다. 스스로 이룬 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다. 책은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힌트를 줄 뿐이다. 그 힌트를 통해 정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늘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 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무엇이 책인가도 항상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아야 한다. 8. 부모의 인생을 공부해라. 인격을 수양하는 것은 효도와 우애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학식이 높고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마치 토담에다 색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은혜와 가장 돈독한 도리로 부모 형제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없다. 부모와 형제의 은혜와 도리를 소홀히 한 사람이 친구에게는 어떻겠는가? 이는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여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거라. 그리고 형제간에 극진히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마라. 다산의 편지 중. 나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의 인생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요즘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공부하면서 그동안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는 미처 배우지 못했던 삶의 많은 부분을 다시금 깨닫고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나이가 드니 젊을 때 비해 몸은 힘들지만 지식과 지혜와 경험은 점차 무르익는다. 연륜이 쌓이니 비우는 법도 알고 배려와 너그러움도 알아간다. 그런 부모의 인생을 잘 살펴보고 물어보고 공부하자. 그것보다 좋은 교과서가 없다. 내 삶에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사람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만큼 늙는 것이다. 자식이 60이 되어도 8, 90이 된 노부모는 늘 자식의 안위를 걱정한다. 나는 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평소에 두고 쓰시기에 그저 잔소리로만 치부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낱 잔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들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더라. 그러니 부디 이 글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방향을 잃었을 때 부모의 인생을 공부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내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복기해 보자. 부모의 인생을 공부해 보자. 학교나 책에서는 미처 배우지 못했던 부모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0. 매년 주제를 정해서 살아라. 나는 어렸을 적 새해를 맞을 때마다 1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미리 계획해 보곤 했다. 옛날 학문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 넓게 배우고, 따져서 묻고, 조심해서 생각하고,
명백하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특별한 케이스고 누구나 따라하긴 힘들지만 일론 머스크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 1971년 남아공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는 12살 어린 시절 독학으로 코딩을 익혀서 게임 잡지사에 $500를 받고 팔았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전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도 있다. 이후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유펜으로 편입하여 물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고 졸업을 했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로 진 빚만 12억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사업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사업을 하다 실패할까봐 두려워 매일 $1로 몇 달을 살아보았다. 생각보다 살만하다고 느낀 그는 자신감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 24살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뉴욕 타임즈와 시카고 트리뷴 같은 메이저 신문사에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나중에는 이 회사를 $2,200만 컴팩에 매각했다. 이후 지금의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시초가 된 페이팔을 차려서 이베이에 팔았다. 2002년에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우주 사업을 시작했다. 테슬라의 최대 주주였던 그는 그 다음에 테슬라의 CEO가 된다. 그는 영화나 만화에도 출연을 하고 사운드 클라우드의 랩을 해서 올리기도 한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할 때 혁신이라는 표현을 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이야기할 때는 인류의 도약이라는 표현을 쓴다. 지금도 그는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한다. 저는 사실 두려움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충분히 판단되면 실패가 예상되더라도 바로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매년 주제를 정해서 살아가면 좋다. 사람은 한평생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이보다 값진 선물이 없을 것이다. 10일 이야기의 본질을 파악해라. 학자란 궁한 후에야 비로소 저술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주 총명한 학자가 지극히 공궁한 지경에 놓여 종일 홀로 지내며 사람들 떠드는 소리라든가 술에 지나가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각에야 경전이나 예에 관한 비밀스러운 의미를 비로소 연구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산의 편지 중. 초등학교 시절부터 문해력을 키워놓으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자연스레 성적이 올라가게 된다.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학문의 기본은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니 말이다. 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과목 공부가 잘 될 리 만무하다. 문해력은 비단 학생들만이 익혀야 하는 것이 아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문해력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5세부터 44세의 문해력은 평균 이하이고 45세 이후는 하위권이라고 한다. 이 부모들에게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문해력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1학군에서는 애초에 문해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기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 다른 곳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생을 예로 들어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사생활을 떠들며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문해력의 부족에서 오는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늘 이야기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상대와 공감하고 그의 말과 글을 헤아려야 한다.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겉만 맴돌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평소 읽고 쓰고 사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늘 스스로를 갈고 닦는 일에 여념이 없어야 한다. 2장 사람에 대하여 1. 좋은 친구를 만나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그가 사귀는 법도 자연스레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찾게 마련이니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 간의 극진히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가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하면 된다. 다산의 편지 중 사람은 젊을 때는 선배들과 어울리고 나이가 들면 후배들과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역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나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아가 들어가며 너무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선별하여 어느 정도의 새로운 인연은 만들고 우정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린다. 백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번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만 한다면 어제와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기가 힘든 법이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학창시절이건 사회생활을 하면서건 부디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그와 내 인생에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밝게 빛나는 세상 한 구석에는 분명 밝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밝아진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는지도 모른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이토록 친구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와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2. 돈으로 사람을 거를 수 있다. 베품은 덕의 근본이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 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너희가 남을 돕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집에서 너희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달려올 것을 바라겠느냐.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닌 그 오기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산의 편지 중 인심은 돈으로 내는 것이다. 인심을 쓰고 살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평소 고마운 사람, 마음 쓰이는 사람에게 인심을 내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 예전처럼 품앗이를 하며 집안일을 거들어 줄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다. 금전적 여유가 있어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주는 법이다. 선물도 받아봐야 줄 수 있는데 받은 적이 많지 않으니 적시적소에 해야 할 선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물은 타이밍을 놓치면 아니함만 못하니 타이밍을 잘 살펴야 한다.
많이 받아봤더라도 마음이 인색하여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 이를 잘 가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나와 인연을 맺은 후 나에게 먼저 선물을 하는 사람을 잘 기억하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나에게 선물을 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은 평소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자. 내가 그에게 줄 것은 무엇이고 그가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굳이 그렇게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도 생각해보자. 그저 그의 순수한 마음이 아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 좋은 인연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나게 마련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연히 만나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이 평생의 인연으로 함께할 수도 있고,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하여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줄 때도 있다. 이유 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만일 그에 대한 검증이 끝난 상태라면 나도 받은 만큼 베풀어 평생의 인연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모든 상황에서 예외는 있기 마련이니 항상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3. 원수는 있고 은혜는 갚아라. 용서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다. 나도 일찍이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출렁거리는 넓은 강물처럼 남의 잘못을 포용할 수야 있겠느냐. 국량의 근본은 용서해 주는 데 있느니 용서할 수만 있다면 결국 큰 그릇이 될 수 있느니라. 다산의 편지 중. 용서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원수로 생각하고 살자면 또 그러지 못할 일이 없다. 하지만 내 마음에 원수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차 황폐해져 갈 테니 원수는 되도록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용서하기 힘들다면 잊으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사실 부모 죽인 원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용서를 못할 일도 없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기준이 있다.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한다면 그것이 흔히 말하는 원수라는 말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가급적 그것을 되새기지 않는 것이 좋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라는 말을 되뇌며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좋다. 일단 눈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에서도 지워버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 살아가며 나와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인생이 유한하듯 인간관계도 유한하니 어느 선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며 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으니 살아가며 인간관계도 가끔 정리를 하며 살 필요가 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특히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상처는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기대는 거두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기대를 하니 실망이 생기는 법이다. 기대를 안 하면 고마움만 생긴다. 상실감과 좌절감은 기대로부터 비롯되는 법이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면 상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과 화는 고스란히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4.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그곳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다. 일갓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해야 한다.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재앙과 복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오래도록 의심해왔다. 충과 효를 다한다고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납지만도 않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다산의 편지 중.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격식을 차려 대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본디 자주 보면 귀한 줄을 모르는 법이고 귀한 것도 자주 대하다 보면 예사롭게 여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러하고 물과 공기 또한 마찬가지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지금의 우리 육신을 만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인연은 나의 내면 형성에 큰 틀을 마련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을 안다고 습관처럼 자랑하는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 주위를 판다. 본인보다는 주위를 내세워 인맥 자랑을 하는 법이다. 많이 친하지도 않은 상대를 무척이나 친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대부분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곁에는 좋은 인연이 머무르게 마련이다. 그러니 늘 스스로를 갈고 닦아 좋은 인연이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끊이질 않는 법이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맥을 자랑하지 말자. 늘 내 스스로가 주위에 좋은 인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5.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옛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도 능히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내가 살아생전 다시 다산 초당에 갈 수 없는 것은 또한 죽은 사람이나 매 한 가지다. 혹시 다시 간다 해도 부끄러운 빛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공부할 때처럼 너희가 지켜주면 고맙겠다. 내가 그곳에서 살았을 때처럼 말이다. 다산의 편지 중. 관점을 바꾸면 그리 슬퍼할 일도 즐거울 일도 없다. 누군가 죽는다 하여 그리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고 곁에 있다 하여 그리 즐거울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만큼 살아갈 날이 줄어드는 반면에 삶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주위의 죽음과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가족과 주변인들의 죽음을 접하며 슬픔과 위로와 비통함과 허무함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죽음은 나와는 별개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만큼 살아가며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잘 죽기 위해서는 삶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염세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 상대의 육신이 죽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눈에서 멀어져 보이지 않거나 내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면 죽은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육신이 죽었더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다. 죽지 않고 그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될 테니 말이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 슬퍼할 일도 즐거울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가까이 있는 인연에게 더 충실하고
가까이 두기 힘든 버거운 인연이라면 멀리 두어 내 삶의 기회비용을 잘 활용하며 좋은 인연을 선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과연 누구의 기억 속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까? 8. 삶의 질은 의식 수준이 좌우한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마을 어귀를 돌아들면 갑자기 시원스레 시야가 열리는 곳. 이런 곳이 바로 복지다. 산과 물이 어우러지되 시냇물을 낀 산기슭이 더 좋다. 그곳에 혈이 맺힌 곳에 정남향으로 털을 잡는다. 서넉한 집을 정갈하게 도배하고 단촐하게 꾸며놓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서와 삶의 운치를 더해줄 예술서, 그리고 인생의 정리를 담은 각종 시집들을 구비해둔다. 향을 피워 정신을 맑게 하고 화초를 가꿔 마음을 깨끗이 한다. 국화를 특히 아껴 온갖 잎이 시든 뒤에야 꽃을 피우는 그 매운 향기를 본받고자 한다. 나는 이런 삶을 늘 꿈꾸어 왔다. 다산의 편지 중. 의식 수준이 높아지려면 학습을 해야 한다. 학습을 통해 생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깊은 생각이면 더 좋다. 깊은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 전두엽이다. 한마디로 의식 수준이 높아지려면 우리의 뇌 기능 중 인생을 지배하는 뇌인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한다. 시각을 통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1단계다. 이후 2단계에서 정리를 한 후 3단계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 전두엽에서 정리와 표출, 즉 2, 3단계를 처리한다. 컴퓨터, TV,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순간의 뇌는 정지 상태와 비슷하다. 특히 아동 시기는 뇌가 신경망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다.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하나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신경망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반대로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작용이 이루어진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들을 필요 없다고 인식해 가지치기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없어진 신경망들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신경망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칠 수 있다. 그런데 신경망이 사라지고 복구가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이 바로 청소년기까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특히 자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에게만 치명적이고 성인은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을 리가 없다. 그러니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어리석어지고 싶지 않다면 전두엽을 적당히 굴리며 살아가야 한다. 원초적 본능에만 이끌려서는 안 된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의 마지막에 기자가 질문을 했다.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그러자 잡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글쎄요, 아이들이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시대의 혁명이라 추앙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창시자인 잡스는 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만들었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시켰을까?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는 온 인류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은 독서에 빠져 산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인간의 본질은 뭘까?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그렇게 생성된 높은 의식 수준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9.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라.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에 없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저주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폐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다산의 편지 중 공감은 지능이라는 말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자밀 자키의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책이 있다.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이라는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키우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기술임을 밝힌 책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중 유독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해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도 누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데 누구는 타인의 감정과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물론 부모를 포함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거나 덜 받고 자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지능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능이 뛰어난 사람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도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공부는 잘하지만 유독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공감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으로 자리 잡는다고 할 수 있지만 연습에 의해서 길러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본인과 다른 점에 우선 주목한다. 그래서 내 장점을 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평소에 귀하게 대해야 한다. 나에게 공감해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살아가며 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한 번 더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타인도 마찬가지다. 공감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니 늘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와 시선을 잘 못 마주친다. 눈동자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 지루해한다. 반면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와 대화할 때 눈을 응시한다. 메모를 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고 본인 의견을 말한다. 대화를 재미있어 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 친구 간에도 이성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받는 것이다. 공감은 상대에게 상처가 아니라 따스함을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멋진 선물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다. 가장 가까운 이와 대화를 나누며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나의 좋은 습관으로 굳어지도록 만들어보자. 10.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아라. 똥은 더러운 것이지만 곡식을 기르는 거름이 된다. 뉘우침은 잘못에서 비롯되나 덕성을 기르는 자양분이 된다. 더럽다고 똥을 거부하면 쭉정이만 달린다. 돌아보기 싫다고 허물을 덮으면 덕성을 함양할 수가 없다. 허물이 잘못이 아니라 뉘우침이 없는 것이 잘못이다. 사람은 뉘우침을 통해서 향상하는 존재다. 허물을 돌려 장점으로 만들어라. 위기를 바꿔 기회로 만들어라. 다산의 편지 중 상대의 단점을 찾기 이전에 나의 단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시간을 내어 노트에 한번 써보자.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스스로가 알고 그것을 깨우친다면 섣불리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살아오며 많은 사람과 인연을 정리했다.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저 나와는 너무 안 맞는 상대에게서 오는 피곤함이 이유다. 나와 안 맞는 상대에게 굳이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나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살아가며 나와 꼭 맞는 사람은 정말 만나기 힘든 법이다. 그러니 나와 상대의 장단점을 잘 분간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부부 간에도 100% 맞는 법이 없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살아가며 상대의 장점을 보도록 노력하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들자. 그렇게 만든 인연이야말로 훗날 내 삶에 큰 무기가 될 것이다. 제3장 습관에 대하여 1.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음이라는 글자다. 관기 중에 요염한 자는 여러 사람이 똑같이 눈독을 들이게 되어 있다. 그중 음사에 능한 자가 반드시 그와 먼저 눈이 맞게 마련이다. 어리석어 못난 사내가 한 차례 빠지기만 하면 향기와 악취도 분간 못하고 시고 짠맛도 가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잃고 몸을 망치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된다. 다산의 편지 중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시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돌아보는 그 순간 무언가에 중독되어 버린 스스로를 발견한다면 당장 그 중독을 끊어내야만 한다. 중독이란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로 소중한 사람을 앞에 두고서도 중독된 그것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소중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중독된 그 무언가가 머릿속을 맴돌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중독된 그 무언가가 생각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편해질 수 있다. 아, 중독된 그것이 또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말이다. 제3자의 관점으로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 중독이 나를 찾아온 것이 상황이 아니라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내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해 알아차리자. 중독을 통제하고 벗어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좋다. 또 내가 왔구나. 그래, 잠시 곁에 있다가 가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사람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독에서 허덕이며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에 대한 신뢰이자 모독이기도 하다. 3. 말 습관을 조심해야 한다. 전체가 완전해 보여도 조그만 구멍만 세면 깨진 항아리와 같다. 너희가 모든 말을 다 미덥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사리에 맞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 곧 도깨비처럼 되어버린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로 입을 조심하도록 해라. 말을 실속 없이 과장되게 하면 남이 믿어주질 않는다. 다산의 편지 중 바른 말로 상대도 나도 함께 높이는 지혜를 가지자. 너무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솔직하지 말라고 하여 진실하지 말라는 것과 헷갈릴 필요는 없다. 솔직함과 진실함은 다른 것이다. 상대를 대함에 있어 늘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나친 솔직함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 말은 무거울수록 좋은 법이다. 말이란 것은 내뱉고 나면 이내 날아가 버린다. 특히 가볍게 하는 말은 더욱 쉽게 날아가 버리니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은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될 것이다. 욕은 삼가는 것이 좋다. 욕은 말로 하는 폭력이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내 자식들이 보고 자란 아비의 뒷모습이 욕을 하는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면 부끄럽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러니 올바르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겉으로 내면으로 스스로를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익숙한 것과의 결별.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가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나는 어릴 적 새해를 맞을 때마다 1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미리 계획해 보곤 했다. 무슨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뽑아서 적어야겠다는 식으로 미리 작성을 해놓고 늘 그렇게 실천하곤 했다. 때로는 몇 개월 못 가서 사고가 발생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좋은 일을 행하고자 했던 생각이나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산의 편지 중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그는 세상 만물은 흐르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마치 같은 강물처럼 보일지라도 처음 발을 담갔을 때의 물은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똑같은 강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세상 만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고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능동적인 변화의 시작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부터다. 예부터 장은 묵을수록 좋고 사람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했다. 그러니 익숙한 것과의 결별 속에 오래된 인연과의 결별은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좋다. 자칫 익숙한 것에 속아 새로운 것들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9.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라. 소일이란 나를 소비한다는 말이다. 쓸 게 없어 하루 해를 써버리는가? 천하에 가르쳐서는 안 되는 2글자의 못된 말이 있다. 소일이 그것이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1년 365일 일을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저 소일이나 하는 것은 다 늙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의욕도 사라지고 없을 때 속으로 울면서 하는 말이다. 다산의 편지 중 삶의 많은 것들이 습관으로 시작해서 습관으로 끝난다. 습관, 참 무서운 것이다. 요즘 말로는 루틴이라고 한다. 가끔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불필요한 습관으로 인해 낭비했던 시간을 제법 발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인류는 언젠가부터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문명의 발달로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으면서 왜 시간은 더 모자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빨래는 세탁기가 대신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대신해주고 먼 길을 오가는 것은 자동차가 대신해주는데 왜 우리는 나날이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늘 너무 짜인 틀에 맞춰 피곤하게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가끔은 평소와 다른 뭔가를 하며
일상을 탈출하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일 선물 받은 시간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습관과 불필요한 습관을 나누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습관은 하나씩 없애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습관은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꼭 기억하여 내 삶에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습관은 하나씩 없애 나가자. 나 역시도 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치 있는 시간을 점점 더하며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삶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껴보길 바란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것보다는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며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10. 늘 외모가 단정해야 한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말을 올바르게 하고 얼굴빛을 바로 하는 것. 공부는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된다. 진실로 이 세 가지에 능히 힘을 쏟지 않고는 비록 하늘에 통할 재주와 남보다 뛰어난 식견을 지녔더라도 끝내 뒤꿈치를 디디고 다리로 설 수 없게 된다. 다산의 편지 중.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더 중요하다. 내면을 다스리지 않고 외모에만 너무 치중하라는 말이 아니다. 외모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말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내면을 보기 이전에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첫인상은 0.3초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호감, 비호감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3초 정도면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된다. 인상이 그저 얼굴의 잘났고 못났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얼굴과 머리, 옷 매무새, 신발, 코털, 수염 등 모든 것을 일컫는 것이다. 3초라는 짧은 시간은 상대가 나의 내면을 미처 알기 힘든 시간이다. 내면을 보기 이전에 이미 나의 외모로 평가를 마치게 된다. 그 이후에 나의 내면을 표현하더라도 선입견에 밀려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이니 이는 필시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다. 사람의 내면은 외면에 걸맞게 나타나는 법이다. 외모를 단정히 한다면 그것과 더불어 나의 언행이 올바르게 바뀌고 스스로가 미연에 조심을 하게 되니 나쁠 것이 없다. 그러니 늘 외모를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11. 매일 웃는 습관을 가져라. 천하에 지금 눈앞에 처지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 하지만 백성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죽을 때까지 미혹을 못 떨치고 오로지 저것만을 바란다. 하여 이것이 누릴 만한 것임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 기쁨은 먼데 딴 데 있지 않다. 즐거움은 코앞, 발 밑에 있다. 그것을 찾아라. 다산의 편지 중. 굴을 가지면 씹을 못 가짐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인간이다. 건물이 있어도 공실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직장이 있어도 연봉이 조금밖에 안 올랐다고 불만을 가진다. 바르고 건강한 아이들이 있어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머리를 싸매는 것이 사람이다. 구나 가졌으니 기뻐해야 할 것이고 나에게 건물이 있다는 것으로 행복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이들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손을 놀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야 한다. 본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이다. 더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 하다가는 지금 가진 것도 다 잃는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내 삶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눈에 보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고 매 순간 웃지 못할 날이 없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각박한 세상이라도 이 세상엔 좋은 사람도 참 많고 웃을 일도 참 많다. 당신의 매일이 늘 웃음과 함께하길 바란다.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 웃음을 기다리지 말고 웃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 매일 웃는 습관을 가져라. 세상이 나를 위해 웃을 것이다. 화는 성내는 기운을 따라 들어오고 복은 밝게 웃는 얼굴을 따라 들어온다. 제4장 태도에 대하여 1.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효도와 우애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된다.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마음을 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새벽에 문 안 들이고 저녁에 잠자리를 보살피는 일 같은 경우에 만약 요 아래 바닥이 차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너희 형제는 노비를 불러 시키지 말고 스스로 헌솜을 가져다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해라. 그 수고가 또한 잠깐 연기를 쏘이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어머니의 흐뭇한 마음은 마치 맛있는 술을 드시는 것과 같을 것이다. 다산의 편지 중 평소에 가족들에게 잦은 스킨십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든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 또한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 가르침은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을 통해 경험하고 보고 자란 그것이 곧 가르침이 되어 자식의 삶이 된다. 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고 배운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주위에 많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2. 잘난 척하지 마라. 비스듬히 드러눕거나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거나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덕목이다. 다산의 편지 중 요즘은 SNS가 일상이 되어버려 우리 삶 속에 무척이나 깊이 들어와 있다. 인스타그램을 보통 허세스타그램이라고 표현한다.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카카오 스토리는 내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런 것들을 보자면 사람은 누구나 과시욕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자리 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결국 외면받는다. 그러니 항상 척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겸손의 미덕을 바탕에 깔고 살아간다면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척하는 사람의 특징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관심으로 채우려는 욕구가 있다. 또한 어릴 적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미성숙한 심리 상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잘난 척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자아가 미성숙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감과 잘난 척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되 잘난 척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자아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굳이 잘난 척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알아준다. 굳이 타인에게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도 좋다.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내면을 채우고 겸손의 미덕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3. 물건에 대한 집착. 세상의 옷이나 음식, 재물도 부질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옷은 계속 입다 보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똥이 되어 썩고 만다. 재물은 자손에게 전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탕진되고 만다. 그런데 그것을 몰락한 친척이나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은혜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거라. 형태가 있는 것은 부서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산의 편지 중. 물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물건이 상전이 될 수가 있다. 살아가며 그다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다. 입을 옷 몇 벌과 읽을 책 몇 권이면 족하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필수 요건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치품들을 일컫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살아생전 만년필을 사용했다. 원래는 하나의 만년필만 사용했는데 출장을 다녀오며 하나씩 사모으다 보니 나중에는 만년필이 많아져서 처음 가진 하나의 소중함을 잊게 되었다. 그 이후 원래대로 하나의 만년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다고 한다. 본디 사람은 하나가 있어야 소중한 줄 아는 법이다. 여러 개가 되면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똑같다. 내가 가진 단 하나의 소중함을 늘 기억해야 한다. 값비싼 것이라서 소중하고 소박하다고 하여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진 단 하나의 소중함을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이다. 한 단계 너머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상대의 내면이 보일 것이다. 나 자신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 사람은 내면이 부실할수록 명품을 탐하는 법이다. 내 안의 공허함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과 맞바꿀 수 있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미래 수익을 따져보고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명품을 사모으는 것이 당장의 자기만족과 과시욕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남는 것이 많지 않다. 오히려 공허함만을 더 가져올 수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을 발전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7. 당연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도 조물주가 내려준 사학장의 교양학이다. 시의 눈, 문학의 마음은 이런 대지의 노래, 조물주가 들려주는 악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감사와 찬미의 눈길로 고마움에 화답하고 그것을 노래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다산의 편지 중. 늘 고마워하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며 당연히 하되 고마움을 바라지 말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항상 상대의 친절에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되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는 내 마음을 느끼게 되고 서운함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내가 베푸는 친절은 당연히 하되 결코 상대의 고마움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고마움을 바라는 순간 내 친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항상 고마운 마음과 당연한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늘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거친 끝에 돌아오는 결과이다. 다른 하나는 쉽게 판단하고 선택을 내리는 결과이다. 둘 다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은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만 살기를 원한다.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이라면 항상 쉬운 길로만 가서는 안 된다. 쉬운 길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결과는 같을지라도 지나온 과정을 복기해보면 그 과정이야말로 내 인생의 큰 자산으로 남는다. 항상 끊임없는 고민과 사색을 즐기며 올바른 결과를 위한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습관처럼 삼는다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삶 속에서 습득할 수 있는 크나큰 공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9.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 달빛이 밝으면 연못이 맑다가도 달빛이 어두우면 연못도 어두워진다. 밝아야 그림자가 비치는 법이고 어두우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자연이 사물과 더불어 다툼이 없다. 조수가 되면 고기가 오고 조수가 나면 고기는 간다. 오는 것은 잡고 가는 놈은 쫓지 않는다. 이 또한 즐거움에 이바지할 만하다.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 자가 마음 붙여 살아갈 곳은 글과 붓이 있을 뿐이다. 다산의 편지 중. 많은 유명인사들이 우울증을 겪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은 평소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만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유명인사들의 삶은 보통 사람과는 사뭇 다르다. 늘 대중의 관심을 받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는 여유로움과 즐거움보다는 그 반대의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쉽게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외로움의 크고 작은 차이겠지만 보통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며 종종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 그럴 때를 대비해 혼자만의 시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다. 외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 시간이 행복해야 한다. 상대가 있어서 오는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독서와 음악,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혼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 행복을 만들어 외로움을 즐겨보도록 하자.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평소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모두가 떠나가게 된다. 당연하게도 인간은 죽음과 이별을 피할 수 없다. 외로움을 말하며 삶과 죽음을 논한다는 것이 무척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외로움으로 인해 삶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외로움은 희로애락처럼 살아가며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그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그것을 즐기는 현명함을 가진다면 감정의 기복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을 스스로 갈고 닦는 좋은 약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다.